안녕하십니까. 고덕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조금 가볍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AI 가속기 시장을 8, 90%를 독점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NV링크라는 이거를 쉽게 하면 데이터의 고속도로라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CXL이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4로 또 CXL은 또 SK 하이닉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유명한 명제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NV링크는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데이터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메모리 반도체, 이게 필요한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키워갈 수 없는데, 이 NV링크 CXL은 지금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여러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세대 HBM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 그래서 CPU는 데이터를 하나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 하는데 CPU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병목 현상을 없애려고 이런 데이터 고속도로를 엔비디아는 NV링크라고 얘기를 하고 삼성전자나 또 이런 SK 하이닉스는 CXL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CXL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그냥 연구를 박차를 가하는데 엔비디아는 CXL을 채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부 유튜버에서는 CXL이 활성화되면 HBM 시장이 축소될 텐데 굳이 CXL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그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HBM4의 커스텀 그 HBM하고 또 CXL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승호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 이 그 유튜브에서 나와 있던 글을 한번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2년 전부터 삼성이 미국 빅테크에 납품한 제품들이 반품됐다는 흉흉한 말들이 있었다. 이거는 뭐냐면 DDR5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DDR5.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해서 DDR5를 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꾸 SK 하이닉스의 DDR5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용산 전자상가 딜러들부터 삼성 PC용 제품 DDR5입니다. 반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그래서 컴퓨터를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자기가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은 삼성 DDR5를 잘 안 쓴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작은 애도 PC를 하나를 조립을 했는데 삼성 DDR5가 아니라 SK 하이닉스 DDR5를 갖다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는 뭐냐면 1A DRAM을 잘 못 만들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HBM4를 이제 삼성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커스텀 HBM4 그러니까 HBM4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시장이 완전히 열릴 건데 이 개발했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요. 많이 들리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HBM3E보다는 66% 증가한 뭐 대역폭도 굉장히 좋고 또 삼성전자는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말뿐인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HBM4에서 그 48GB의 용량을 얘기를 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지난 4일 코엑스에서 SK AI 그 서밋에서 말하기를 16단 HBM3E가 48GB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48기가 용량으로 봐서는 HBM4나 HBM3E 16단이나 같은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실물을 내보이는 거고 삼성은 지금까지는 말뿐인 거예요. 그래서 커스텀 HBM4 지금 뭐 HBM4로 넘어가면 그 고객 맞춤형으로 간다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났죠. 매일경제에서 HBM4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하고 맞춤형 공급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그렇게 한다고 지금 기사가 났어요. 매일경제에서 이렇게 난 거죠. 삼성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맞춤형 HBM4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SK는 그렇게 안 하냐? 당연히 SK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벌써 이미 지난 8월 달에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다음에 M7 미국의 그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 7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하고 맞춤형 HBM4를 만들기로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뭐 HBM4에서 무슨 새로운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SK 하이닉스는 더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HBM4 개발이 끝나는 대로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알려졌어요. 당연하죠. 개발이 끝나면 양산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봤잖아요. 젠슨 황은 SK 하이닉스에다가 직접적으로 말하기를 HBM4의 양산을 납품을 6개월을 당겨달라고 하고 SK 하이닉스는 해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논문을 통해 가지고 D램 단수가 16단으로 쌓아 올릴 때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SK 하이닉스는 16단을 만들면서 HBM3E에서 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MR 모프 방식으로 여전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까지는 이제 발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뭐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대부분 아마 해소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양치기 소년과 마찬가지로 지금 HBM3 이 8단이 지금 콜 통과가 된다, 뭐 납품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 뭐 그냥 납품을 위해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은 실질적으로 오피셜이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삼성이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 속사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HBM을 16단으로 안정적으로 쌓더라도 단과 단 사이에 요구하는 특별한 그 버퍼 다이가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이게 굉장히 숙제인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걸 베이스 다이라 그러고요. 삼성전자는 버퍼 다이라 그러고 업계에서는 로직 다이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말 다 똑같은 건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면은 이 HBM4에서 6세대 이 구조가 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면 이렇게 파란색 보이는 거죠. 이 위에다 이제 D램을 쌓는 거죠. 쌓는데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 로직 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의 HBM에서는 이렇게 쌓는 거죠. 그런데 이제 HBM4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HBM4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요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 로직 다이에 고객이 원하는 어떤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요 베이스 다이를 TSMC하고 손을 잡고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한다 그러고, 파운드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삼성은 TSMC하고 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TSMC에서 어떤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yes, no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트렌드포스 부사장이 서울에서 어떤 포럼인가 이런 거 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TSMC한테 HBM4에서 맞춤형 그다음에 베이스 다이를 그 파운드리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TSMC에서는 아마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TSMC하고 HBM4에 대해서 협업을 할 것인가? 삼성은 말을 하지만은 TSMC는 아직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7일 날 삼성전자는 이제 그 HBM 적층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구리 본딩 캐파 투 캐파
카파 투 카파 이제 본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반도체에 있는 웨이퍼에 구리와 구리를 직접 당겨서 버퍼가 필요 없는 이런 것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6단 이상 HBM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필수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필수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SK 하이닉스는 보란 듯이 16단 HBM3E를 내년 초에 샘플을 고객사에 납품하겠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아니라 어드밴스드 MR 머프 공정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삼성은 이제 그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완성도가 100%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는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모험을 택하지 않고 안정을 택해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을 한 20단까지 HBM4까지 적용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은 HBM4E부터 그러니까 2026년 아니면 27년 이 정도에 적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아마 기술진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해보니까 16단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경쟁사인 SK 하이닉스는 지금까지 수율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검증된 어드밴스드 MR 머프 방식으로 16단이 나와버리고 12단 HBM3E의 수율과 99% 근접한 그 수치가 나왔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HBM4에서 그냥 또 삼성전자가 뒤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또 다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HBM4 개발에 상당한 그런 진전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금 두고 볼 일이고 지금 벌써 11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여러 그냥 말을 할 게 아니라 이달 중 아니면은 12월 초 하여튼 좀 이른 시간에 8단 HBM3E를 짠 하고 내놔야 됩니다. 엔비디아의 콜을 통과하고 납품을 했다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CXL을 연구를 해서 논문을 냈다. 이런 게 이제 신문에 발표가 됐거든요. 그 아카이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UC 샌디에고하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소속 연구원들이 CXL에 대한 그 연구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요게 이제 그냥 표지 이제 논문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 삼성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UC 샌디에이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 연구원들 이름도 이렇게 여기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각자 도생, HBM에서는 각자 도생인데 CXL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읽어보면 초록 들어가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양한 벤더의 CPU와 여러 유형의 CXL 장치를 결합한 서비스 시스템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해임달을 레버리징하여 광범위한 CXL 탑재 시스템 성능을 연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CXL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HBM이나 이런 데 포함이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CXL이 지금 뭐길래 이제 자꾸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띄우는데 근데 엔비디아는 이미 NV링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고속도로가 있는데 엔비디아는 CX를 쓰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어요. 이미 이게 있기 때문에 NV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자꾸 여기에 연구를 아니면 투자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가 내놓은 CXL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노트북이나 PC에다가 램을 꽂으면 속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지는 것처럼 이거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거 그냥 꽂는 거 이렇게 갖다 꽂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엔비디아는 이걸 사용하지 않을까? 왜 이것을 채용하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미 NV링크라는 게 이런 거 있어요. CXL과 같은 이런 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거를 써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면은 만일 CXL 시장이 CXL이 이게 더 활성화가 돼서 자주 쓰이면 상대적으로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러면 HBM이 많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HBM 고가에 잘 팔리는 HBM 시장을 죽여가면서 그냥 CXL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CXL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CXL을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 자꾸 연구하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예요. 메모리 용량의 한계 때문이에요. 그래서 CXL은 그걸 갖다 꽂으면 메모리 이 용량 한계를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분배의 한계예요. 메모리에 그래서 개별 우체국들이 아무리 많은 창고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이 옆 우체국의 창고 부족을 해소해 주긴 어렵죠. 그 메모리 HBM이 그 D램 종류잖아요. 그게 옆에 8개, 10개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옆에 거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메모리 풀링이라는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제가 블로그에 다 써놨으니까 자세한 것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CXL을 여러 개를 해서 메모리 용량의 한계, 그 다음에 분배의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자 하는 게 CXL입니다. 그런데 MB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벽한 상호 연결 체제가 CXL인데, 그런데 이런 개선의 표준화, 그 개념 중에서 캐시의 일관성, 뭐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CXL 2.0이라든가 이 3.1 버전 이런 것들이 놓을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관련 소식이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CXL 2.0 기반 D램 생산이 시작되었다. 이게 샘플이 나온 거는 저도 봤거든요. 근데 생산이 됐다는 아직까지 얘기 없고 다음 달까지 지켜보면 소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블로그를 쓰고 CXL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 없어요. 삼성전자가 HBM을 잘 못하니까 혹시라도 CXL 시장이 잘 되면 잘 안 되는 HBM은 그냥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CXL로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약간의 보험적인 성격으로 두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뒤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CXL에 대해서 평가는 아직까지 완전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벌써 NV링크를 자기네 AI 가속기에 벌써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려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벌써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HBM이 이 메모리 시장을 주도할 것이고 CXL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어떻게 시장이 형성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계속 올라오는 데이터 소식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잘 되고 이러면 제가 한번 또 방송을 준비해서 연결해 드리고 CXL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올라오는 뉴스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NV링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저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소식을 보고 있거든요.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삼성전자가 하루속히 제 궤도에 올라가서 전에같이 그 메모리 왕국의 왕자를 굳건히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틀림없다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